현재 콩고 에볼라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콩고인들이 에볼라 치료병원을 공격하고 의료진까지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치료받고 있던 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습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던 에볼라 의심, 확진 환자용 텐트를 공격하여 방화를 저지른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돌 등을 맞아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에볼라 감염 의심 환자 18명이 시설에서 빠져나가 아직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 일주일 사이에 2건이나 치료시설이 공격받은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게 발생했냐면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지인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몸을 만지거나 그 옷을 만지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에볼라 사망자의 시신은 굉장히 강한 전염성을 띠기 때문에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망하게 되면 바로 매장을 하거나 화장해줘야 합니다. 근데 에볼라 사망자의 시신 인도를 보건당국이 거부를 하니까 시신을 탈취하려고 의료시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누적 의심 환자는 벌써 900명을 넘어선 904명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의심 사망자는 119명이고요. 누적 확진 환자는 101명, 확진 사망자는 10명입니다. 아직 완치된 사례는 없습니다. 감염 속도가 정말 빨라지고 있는데요. 5월 17일까지만 하더라도 에볼라 의심 환자가 2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700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의료진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적십자사 자원봉사자 3명이 시신 처리 작업 중에 에볼라에 감염되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근데 에볼라 확산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초기 확산 차단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일단 당장 에볼라 바이러스가 몇 개월 전부터 지역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원조 삭감으로 인해서 NGO 의료진들이 줄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4월 말에 에볼라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을 때는 이미 지역사회 전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WHO는 특히 초기 검사에서 높은 양성률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사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감염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이미 지역사회 내부에서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는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의심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아직 검사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으므로 실제 감염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유행은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부터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정부 통제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많고요. 각종 무장반군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M23 반군이 활동 중이고요. IS와 연계된 민주동맹군 역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료진이나 국제 구호단체 인력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사실상 접근조차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까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만 피난민이 약 1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전쟁과 폭력을 피해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자 동선 추적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감염이 시작됐는지 누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의료 기록도 부족하고 검사 장비도 제한적인 상태라 실제 감염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의 방역 체계는 사실상 붕괴 상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보건기구들도 방역 차단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WHO는 의료진과 장의사, 치료시설에서 도망간 감염 의심자들을 중심으로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볼라는 사망자 시신에서도 강한 전염성이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시신을 수습하거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감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전통 장례 문화와 방역 지침이 충돌하면서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는 우간다 국적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감염 사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현지 주민 감염으로 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전파가 시작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에볼라는 변종 에볼라인데요. 분디부교형입니다. 근데 이게 치사율은 조금은 낮지만 전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분디부교형에는 아직 허가된 백신이나 신속 진단법이 없다 보니까 치료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요.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다가 WHO에서도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위험 등급을 기존의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WHO에서는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이 발생할 확률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지만요. 세계 각국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당장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미 에볼라가 퍼져버린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외에도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주변 10개국이 위험권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르완다는 아예 국경 폐쇄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프리카 국가들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요. 아프리카와 떨어진 나라들도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에볼라 확산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고요. 영주권 소지자라도 미국 재입국을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영국
미국도 영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 경로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 바레인도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발 외국인 입국을 최소한 30일간 금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감염병 위기경보 1단계를 발령하였고요. 대책반을 구성해 민주 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지난 19일부터 중점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에볼라가 콩고 동부 분쟁 지역을 넘어 대도시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감염은 주로 이투리주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에서 수많은 피난민과 주민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인과 운송업자, 피난민, 무장 세력 이동까지 겹치면서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넓게 퍼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긴장하는 이유는 콩고 민주공화국 내부에는 항공 이동이 활발한 도시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염자가 수도 킨샤사나 국제공항 인근 지역까지 이동하게 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감염 의심자들이 치료시설을 이탈한 상태인데요.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이동하거나 국경을 넘을 때 방역당국으로서는 추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콩고 동부 지역은 의료 인프라 자체가 매우 취약합니다. 검사 장비와 격리 시설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은 방문 활동 때문에 의료진 접근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초기 감염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WHO 역시 실제 감염 규모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공항을 통해 다른 국가로 감염자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세계 각국의 대응 수위도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바레인 등 여러 국가가 입국 제한과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항공편 축소와 추가 국경 봉쇄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에볼라는 기존 백신 대응이 제한적인 분리부교형이란 점 때문에 국제보건기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거브레우스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국제 공중보건 위험 수준은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보건규칙이 존재한 이유 자체가 이런 감염병 확산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WHO는 현재 다수 국가정부와 국제기구,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대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자 치료와 접촉자 추적, 이동 경로 파악, 추가 확산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WHO 긴급경보 대응국장인 압디 라흐만 마하무드 역시 각국이 공중보건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고 국가 간 공조가 유지된다면 제한적인 수준에서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민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WHO 자체가 이미 코로나19 시절 큰 논란을 겪었던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WHO는 코로나 초기 단계에서 중국 정부 발표를 지나치게 신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의 초기 정보 공개 지연과 대응 실패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고요. 특히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 국제 이동 제한과 위험성 평가가 늦어지면서 많은 국가가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WHO 발표를 기준으로 방역 수위를 낮게 유지했다가 감염 폭증과 의료 붕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WHO의 신뢰도는 코로나 이후 크게 흔들렸고요. 지금도 국제사회 내부에서는 WHO 발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종 에볼라와 한타바이러스 사태까지 동시에 발생하자 WHO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에볼라는 백신 대응이 제한적인 분리부교형이라는 점 때문에 WHO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WHO가 이번 위기를 빠르게 통제하고 확산 차단에 성공한다면 코로나 이후 흔들렸던 국제보건기구로서의 권위를 일정 부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 판단에 실패하거나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WHO의 국제적 신뢰도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